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, 연예가 파일입니다.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우리 축구대표팀 결국 좀 아쉽게 16강에 진출은 못했는데요. 네. 그래도 뭐 선전했다고 자평을 해야 될 것 같죠? 거긴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좀 뭐 여러 가지 그 중계에서도 또 많은 화제들이 나왔었는데 네. 특히 이영표 해설위원, 뭐 문어영표, 영표신 이런 별명들이 붙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16강 실패를 했지만 우리가 이영표 해설위원을 얻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. 네. 사실은 이제 월드컵 중계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방송 3사 경합했을 때 가장 주목을 못 받았었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이제 김성주 씨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월드컵의 그 대표 주자 같은 느낌이 네네.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았고 또 배성재 아나운서하고 하는 차범근 차두리 부자 네. 이 해설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좀 적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. 예. 하지만 역시 내공과 실력으로 승부를 하면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됐고 문어 영표로까지 네. 이렇게 애칭이 생겼잖아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에서 그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직접 취재를 해서 방송이 됐던 모습도 나왔었는데 꾸준히 자신의 그 실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구를 학문화했던 것 같아요. 네. 스스로가. 왜냐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을 비롯해서 기존에 있던 통계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낸 통계들도 있었고요.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모든 그 유명한 선수들에 대한 분석까지도 정말 치밀하게 해놨었고 뭐 정말 그 예측이 보통 예측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은 예.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서 나왔던 결과였기 때문에 스페인 팀의 몰락이라든지 뭐 이근호 선수의 선제골이라든지 네. 딱딱 맞아 떨어졌고 알제리전을 앞두고 한 예능 프로그램에 리포터가 질문을 했을 때 누가 골을 넣을 것 같냐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눈에 들어온다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맞아 떨어졌잖아요. 그렇죠. 예. 이렇게 정말 축구도 학문화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분이 이영표 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그런가 하면은 뭐 지난주도 그렇고 계속 중국 생수 광고가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김수현 네. 씨하고 전지현 씨가 이거를 안 하겠다고 안 하기로 했다가 네. 다시 번복을 했어요. 네. 결국은 하기로 결정이 됐죠. 별에서 온 그대 이후에 국내외에 정말 많은 광고들을 했었잖아요. 네. 이분들이 언제까지 이 신드롬을 멈추지 않고 갈 것인가 참 궁금했었는데 여기에서 정말 한류의 제동이 걸리나 좀 위기가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. 네. 우리 동북공정 참 많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정말 대중문화, 한류 스타로서 갈 길을 그냥 올곧게 그 약속 부분에만 치중을 하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동북공정,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가야 될 것이냐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네. 그 수원지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조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많은 그 한류 스타들에게도 이번이 하나의 그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장백산이라고 하는 거는 백두산에 대해서 중국에서 부르는 명칭이잖아요.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민족주의적인 측면에서 절대로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.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그 정말 중국의 최대 생수 회사의 브랜드 모델로 거기다 파격적으로 1년에 10억 원이라면 그 중국 쪽에서는 파격적인데 그 금액을 받아가면서 대표 브랜드 모델로 선정이 됐는데 수원지 표기가 장백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뒤늦게 이제 밝혀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이건 정말 한류 스타로서 너무 우리나라의 그 민족주의 자긍심을 버린 게 아니냐, 너무 돈 버는 거에만 치중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. 네. 이러다 보니까 국내 팬들의 그런 질타, 일부에서 오는 그런 질타를 의식했던 김수현 씨, 전지현 씨 측에서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감내를 하겠다. 근데 위약금이 뭐 한 100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. 결국은 이행하게 됐다라는 일각에서 이야기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 약속 부분, 한국과 중국의 약속 부분에 있어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한류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찬물을 끼얹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산업, 특히 한류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이 정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. 스스로 거기에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자책들은 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약속은 이행하는 걸로 가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걸로 보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성현아 씨 성매매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네. 오차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았어요. 예, 원래 나왔던 거 실명을 공개하면서까지 난 억울하다 예.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만 결국은 재판부에서는 그
세 차례에 걸쳐서 5천만 원을 받고 2010년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을 했죠. 네. 8월에 이제 그 최종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만 성현아 씨 측에서는 즉각 불복을 했고요.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것이 지금 현재 가족의 해체 위기가 또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가정주부로서는 잘 살고 있었던 줄 알았던 그 성현아 씨가 성매매 혐의의 그런 어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별거 상태인 것, 또 네. 그리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, 파산 위기. 왜냐하면 남편이 사업을 했었는데 네.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연락이 지금 두절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자신이 억울한 것을 밝히기도 좀 굉장히 어려운 네. 급박한 상황이어서 뭐 명품 핸드백, 결혼할 때 받았던 것들, 예물 이런 것들 다 팔아서 변호사 선임을 했다라는 그 후 일담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성현아 씨 8월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고 민감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저 그리고 서태지 이은성 씨 부부 집에 30대 여성이 무단 침입을 했다고요? 네, 그래서 이번에 그 사생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네네. 서태지 씨 부인 이은성 씨가 지금 임신 7개월이에요. 23일 저녁에 사실은 굉장히 그 수백억 원대의 저택이고 경비가 삼엄한데 네. 그 저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여성 팬이 그러게요. 들어갔을까 어떻게 좀 궁금했잖아요. 근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서태지 씨를 정말 순수한 마음에 만나려고 네. 계속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차고지가 열리는 것을 보고서 아. 차고지를 들어가서 예. 서태지 씨의 차 조수석에 타게 된 거죠. 네네. 근데 이은성 씨가 기지를 발휘해서 차고 문을 닫고 신고를 해서 그 체포를 했습니다만 네. 그래도 10년 동안 굉장히 좋아했던 골수 팬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30대 여성인데 진짜 좋아했던 팬이기 때문에 서태지 이은성 씨 많이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선처를 요청하겠다 네. 이런 입장이고요. 근데 사생 팬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. 그렇죠. 전영록 씨, 뭐 조용필 씨 예. 이 세대에도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을 했었던 그런 네. 팬들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이번을 또 통해서 이은성 씨, 서태지 씨의 그 스타성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그런 또 계기도 됐었죠. 놀라긴 예. 했겠지만. 자, 그리고 요즘 예능 프로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정준영 씨가 새 앨범을 냈는데 네. 일단 저희가 그 정준영 씨가 저희 YTN 시청자들에게 네. 먼저 인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먼저 들어보고 네. 이 새 앨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럴까요?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 여러분, 저는 정준영입니다. 저 이번에요 티네이저라는 앨범이 나왔는데요, 말 그대로 티네이저 때 감성을 담은 그런 앨범인데요, 사실 취향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정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,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혹시나 마음에 안 드신다면 그래도 왜 마음에 안 든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 네, 네. 새 앨범을 소개를 해주긴 했는데 좀 엉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. 저런 식의 엉뚱함이라면 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사업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해외 곳곳을 다니면서요. 네. 많은 문화를 접했고 선입견 편견이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일찍이 정립을 했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19살에 한국에 들어와서 네. 뭐 아르바이트를 많은 걸 했었거든요. 택배부터 시작해서 음식점 아르바이트, 네네. 또 패션몰, 쇼핑몰 아르바이트까지.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을 좀 했잖아요. 네. 이런 식의 4차원이라면 저는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새 앨범도 좀 같이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. 네. 지금까지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